안녕하세요. 3학년 역사를 맡은 역사교사 이성욱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우리가 수업 중에 지켜야 할 것들과 역사 수업 때 도움이 될 기초적인 지식들을 안내하고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본 강의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는데요. 우선 역사 1, 역사 2의 연계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 2에서 배울 근대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온라인 학습 과제를 제출하면서 공부했던 제국주의와 사회 진화론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작년에 배웠던 역사 1과 이번에 배운 역사 2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 1은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역사 1은 전근대사를, 역사 2는 근현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년간 배운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심화된 과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과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역사라는 이름의 과목을 배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에도 역사를 배운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 안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역사원은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를 알아본과 동시에 인류 문명이 형성된 이후 근대 이전까지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으로 역사 2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참고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근대화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근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근대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가까울 근자를 써서 오늘날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단계로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근대는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현대와 가깝죠. 그래서 근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역사 1에서 배웠던 전근대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고대와 중세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근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전근대에서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국왕이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킹덤이죠. 국왕이 다스린 나라가 존재를 하고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분제 사회라는 겁니다. 왕과 귀족이 지배층을 구성을 하고 평민과 노예가 피지배층을 구성하는 신분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근대 사회에는 국교, 나라의 종교가 존재를 합니다. 이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한 차별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믿음이 이성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근대는 이 전근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근대가 농업 중심 경제였다면 근대는 상공업이 중심이 됩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부터는 공장을 통해서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처럼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경우 이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해지는 시대가 이 근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평등사회가 들어섭니다. 과거 전근대 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신분제가 점차 사라지는 평등사회를 간다는 거죠. 물론 한순간에 전환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지금 평등사회가 도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근대가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근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더 우선시되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된다는 점, 이게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제국주의와 사회진화론입니다. 온라인 과제를 통해 접하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는데 왜 공부를 하라고 했을까? 이 제국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역사2의 교과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면에 있는 도표랑 그림을 참고하면서 보세요. 제국주의의 의미는 무엇이냐? 열강이 경제력, 군사력을 토대로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국주의의 흐름이 나타났을까?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공장이 등장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그리고 물건을 만든 후에 판매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등을 포함한 힘께나 쓰는 나라들은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원료를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즉 식민지를 노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지배를 받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죠. 이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침략을 정당화한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진화론, 다른 하나는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우선 사회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에 접목한 이론이에요. 사회진화론은 생물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는 야만, 미개, 문명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이때 서양의 열강들은 자기들은 문명 사회에 있고 그 외의 민족이나 지역은 야만 또는 미개의 단계에 있으니 문명화된 우리가 나서서 이들을 문명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백인의 짐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백인 할아버지가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있죠.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를 빌미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인 우월주의, 위의 사회 진화론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럽계 백인이 타 인종, 특정 인종보다 우월하다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남아있는 인종차별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국주의와 사회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지? 방금 전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조선이 개항한 이후의 역사에 그대로 접목을 해보세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죠. 수업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3학년 역사는 EBS 강의를 듣고 그 후에 선생님들이 우리 교과서 진도에 맞도록 보충 강의를 탑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형성평가가 제공될 예정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교재는 EBS TV 중학2 역사입니다. 책을 구입할 친구들은 구입을 하시고요.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올렸던 프린트를 봐도 내용이 통할 것입니다. 교재와 프린트 둘 중 하나를 정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지는 않지만 엄연한 개학 중에 있습니다. 학교 출석 수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것이 출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습을 꾸준히 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성인들이 인터넷 강의를 보고 나면 꼭 하는 생각, 오늘도 열심히 했다입니다. 하지만 영상밖에 안 봤죠? 인터넷 강의를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훑어보는 시간과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잘 지켜야겠죠. 과제가 부여되면 제출 날짜를 잘 지켜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과제를 확인을 하고 평가하는데 원활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원래대로면 학교에서 우리 만우절 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면서 웃으면서 지내고 있었겠죠.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원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등교 개학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중학교 역사 2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